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패노라마 이현우입니다. 긴박한 하루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 청와대, 여당, 야당 모두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새정치연합에서는 불과 5일 전에 딸을 출산한 의원, 심호상을 당한 의원도 투표에 참석했습니다. 결과는 새정치연합이 충청 민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명동의안 통과됐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의 격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윤식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오늘 임명 동의안 처리 과정 지금 처리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의원 281명 가운데 정의당 의원 5명과 새정치연합의 해외 출장 중인 의원 5명 등 불가피한 경우만 제외하고 모두 참석해 찬성 148표, 반대 128표, 무효 5표를 던졌습니다. 총리 인준에 필요한 가결 정족수는 141명인데 7표 차이로 인준안이 통과된 겁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5명이 참석했는데요. 어느 정도 이탈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 동의안은 지난달 23일 이 후보자가 국무총리에 지명된 지 24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인데요. 정홍원 총리가 지난해 4월 27일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지 약 10개월 만에 후속 총리가 정해진 겁니다. 오늘 본회의는 당초 오후 2시부터 열릴 계획이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본회의 참여 문제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50분 늦게 본회의가 개의됐습니다. 본회의 직전까지도 새정치연합이 본회의 불참을 거론하면서 새누리당만 표결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당 의원총회 논의 끝에 자유투표하기로 하면서 표결에 참석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일단 통과돼서 다행이라는 반응입니다. 새누리당은 여권이 겸허하게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앞으로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연합은 표결에서는 이겼지만 국민에게는 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상황 보셨습니다. 128대 148대 5. 이 숫자의 의미 어떻게 보셨습니까? 누가 선전한 겁니까? 새누리입니까? 새정치민주연합입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선전한 거죠. 선전했다. 네, 124명이 출석을 해서 일단 반대표가 출석 인원보다 4표가 더 많이 나왔고요. 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155명이 출석을 해서 148표밖에 찬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7표가 이탈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많게 봤을 때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충청권 의원들이 한 10여 명, 10명입니다. 예. 이 10명의 예를 들면 뭐 꼭 찬성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찬성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본다면은 예. 이탈표는 훨씬 더 늘어나고요. 최소 7표에서 많게는 19표까지도 지금 실 수 있는 단순 숫자상으로는 19표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결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표결에서는 졌지만 예. 결과적으로 국회 운영과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데는 이겼다. 이렇게 평가하고 그 싶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무효표 5표는 뭡니까? 반대로 봐야 됩니까? 잘못 쓰는 경우죠. 잘못 쓰는 경우다. 부 예전 얘기입니다만은 예. 부자를 갖다 한자로 부자를 잘못 써서 예. 무효된 게 있어요. 안일 부자를 쓰면 안 됩니다. 예. 부자 밑에 한자를 쓸 경우는 부자 밑에다가 입구자를 써야 돼요. 예. 가부할 때는 부할 때 이 부자인데 예전 13, 14대 때는 간혹 어떤 의원님들이 멋들어지게 쓴다고 안일 불자를 떡 써갖고 무효되는 경우 있는데 예. 저는 우리 앞에 우리 김철근 우리 교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새정치민주연합도 선전했고 새누리당도 선전했어요. 양쪽 다 선전했다. 왜냐하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 의외로 보면은 이렇게 표결에 들어갔을 때 의외로 보면 찬표가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사실 28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되셨습니다만은 아직도 후유증에 좀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좀 부표 내지는 가표가 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부표는
얼뜻 봐서 124석 자기들의 의석을 다 챙겼고 플러스 그 다음에 플러스로 거기에서 한 새누리당 155에다가 무소속 2석인데 한 사람은 지금 정의화 국회의장이고 한 사람은 저쪽에 이천인가? 유성 예. 갑자기 이름 생각이 유 의원이라고 있어요. 네. 새누리당 있다가 좀 나오신 분인데 이 두 분은 일단 새누리당 성향으로 봐야 되겠죠. 예. 그렇다면 157로 봐야 되는데 예. 157석이면 한 9석 정도가 마침 보니까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 어제 SNS에다가 노골적으로 뭐 대의와 소리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뭐 본인은 이제 부결표 던질 것이다 하는 걸 암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9석 갖다 봐야 되고 여기서 가장 지금 곤혹스러운 게 사실은 앞서 우리 김 교수 말씀하셨던 지금 충청도 지역에는 10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에요. 당장 내일부터 이제 귀향해서 지역에 가면 아마 이럴 겁니다. 어이, 당신 가했어? 부했어? 딱 물어봅니다. 지금 숫자상으로 보면 충청 지역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부표를 던진 걸로 100% 북벌을 던진 걸로 보이죠. 예. 그럼 뭐 사실 무기명 비밀 투표니까 어느 표가 어느 표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지금 이번에 유승민 심지어는 국회의장 아주 이례적으로 무소속인 국회의장까지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새누리당 내에서는 이재호 의원과 뜻을 같이 하는 한 7, 8분 정도가 부표를 던졌다고 봐야 되고 부표 내지 무효표. 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충청권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0분들은 대체로 다 가히 대부분 다 100% 거의 부표를 던졌다고 부표를 보는 던졌다. 것이 상식입니다. 예. 정치도 상식 안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당장 저분들은 내일 가면은 지역구에서 어이 우리가 그렇게 경고했잖아. 아 이번에 저거 말이야 저 이완구 후보자 망신 주면 당신들 내년 총선 때 재미없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문재인 대표도 확실히 자기가 새정치민주연합을 그랩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또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재호 의원은 역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늘 반박이다. 반박이 한 7, 8 내지 9석까지 반박이 있다 확인했고 곤혹스러운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청도 지역에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10분 의원들은 내일부터 한 8일 동안 예. 귀향 활동하면서 변명한다고 정신이 없을 것이다. 결국 지금 어저께 오늘 상황만 보면 지난 주말 상황까지 충청 민심이 이 총리 임명 동의안 과정을 다 지배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청문회 때 있었던 그 유명한 그 향후 회장님의 예. 향후 회장님 그 발언과 여러 가지 질문 그런 내용 이후에 그 여론조사 결과가 확 뒤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총선과 더 나아가선 대선에까지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뭔가 분위기가 전환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충청 민심, 호남 민심 이런 식의 지역 감정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여론이 계속 이완구 총리에게 나쁘게 돌아갔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에 자유표결로 참석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표결은 참석했어야 맞죠. 원래 무기명 예. 비밀 투표니까 표결에 이제 참석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를 일이나 마지막까지 고심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론적으로 따지면 참석했어야 맞고 결국은 여당이 구도를 잘 짰어요. 보면. 그러니까 문재인 당대표가 지난번에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사실은 인사의 탕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말이 좀 입이 헛나가면서 이 호남권 총리론이 얘기가 나왔고 예. 그게 지금 이번에 이 이완구 총리 청문 과정에서 마침 이 충청 총리론하고 이게 정확하게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 결부를 잘 시켜가지고 그 구도나 프레임을 잘 짜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충청권 민심을 가지고 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이게 여론몰이 하는 듯한 이런 구도가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대통령이나 여당에서도 많이 반성을 하고 스스로도 아까 김무성 대표 저기 표결하기 들어가기 전에 TV 화면 비치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당내에 이견을 가진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 특히 뭐 기자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했던 부분은 당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많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하냐. 이거 지금 통과 안 시켰을 때 예상되는 후폭풍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통과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소소한 전략이나 기술, 현실적인 예. 어떤 이런 상황 때문에 통과를 시켰는데 여당도 부끄럽고 대통령도 부끄럽고 총리로 취임하게 될 이완구 총리도 본인도 부끄럽고 지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경우에는 네. 원래는 이완구 후보 낙마시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공언을 했고요. 네. 그 부분은 결국 본인의 발언, 특히 여론조사를 하자 이런 것 때문에 못한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 얘기해갖고 두 번째 후폭풍을 맞았죠. 첫 예. 번째는 호남 총리론 이야기하면서 한번 폭풍을 맞았고 그 다음에 당 대표되자마자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뭐죠?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 선포했었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 선포하는 일종의 뭐랄까 시금석적 전초전으로서의 어떤 총리 인준한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완구 총리 안 된다는 쪽으로 몰아갔죠. 물론 이완구 총리 보면 그동안 얘기했던 뭐 녹취록 이야기라든가 뭐 사실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국민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다 알지만 그걸 갖다가 지금 문재인 대표가 앞장서 나가다가 결정적으로 지난 금요일 아침이죠. 아, 이거 여론조사를 해보자. 마침 조금 전에 조금 딴 얘기입니다만은 오늘 저녁 석간에 문화일보를 보니까 사드 문제 있죠. 사드. 예, 그렇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65대 25로 배치 쪽 의견이 높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재인 대표께 여쭤볼게요. 사드 배치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바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서 결과적으로 이완구는 죽어도 안 된다는 식으로 몰아갔을 때 앞으로 2017년 대선에 지금 나올 것이 거의 100% 확실한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앞으로 충청도에서도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될지 마치 지난 2012년 대선 때 기억나시죠? 호남에 가서 예전 2003년 그 대북 송금 특검 걸었던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갖다 10번도 더 조아리고 죄송합니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이번에 이 충청 도민의 거는 이완구가 예쁘다 안 예쁘다 문제가 아니에요. 예. 자신들이 마침 보니까 뭐 두 분 다 호남 분이라 죄송합니다만은 아니, 가게장님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얘기도 잠깐 할게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할게요. 그 강 회장 얘기도 틀린 이야기가 6명 청문위원 중에 홍종학 의원만 인천이고 나머지 5분 호남 맞잖아요. 그 사람이 틀린 말 한 거 아니에요. 다시 돌아와서. 지금 뭐가 문제였냐 하니까 마침 2013년부터 충청도 지역의 여야 의원들이 공이 나와서 한 말이 왜 우리 충청도 지역이 호남보다 인구가 많은데 왜 의석이 다섯 작으냐. 위원 소원을 냈었습니다. 자, 그런 분위기에서 최근에 있었던 KTX 호남선의 서대전 그렇습니다. 우회하는 문제 예. 갖고 또 충청과 호남이 세게 부닥쳤어요. 그런 가운데 이런 흐름이 왔거든요. 이런 흐름. 즉 이완구. 이 사람들이 충청 도민이 받아들이는 느낌 뭐냐니까 이완구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충청도가 그저 흥흥하고 그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무시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에서 최근에 보면 뭐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그 12, 13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당초 보면 11일까지만 해도 57.4 대 33.2로 반대가 높았는데 하루 만에 바뀌었잖아요. 찬성이 66.1. 위원님, 예.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번 128대 148 이 결과가 네. 결과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나쁘지 않지만 문재인 당대표는 내상을 입었다 이래 보시는 겁니까? 저는 상당한 내상을 이게 부메랑이라는 표현이죠. 예. 지금 쫙 던지면 지금 날아가도 시원하게 날아갑니다. 아니. 잠시 후에 뒤통수를 치지요. 제가 문재인 대표를 위해서 조금 좀 변명의 말씀을, 옹호의 말씀을 좀 옹호의 드려야겠어요. 예. 황 의원님께서 워낙 강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아니, 문재인 대표도 처음부터 지금 이완구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야당 자체가 이완구 후보에 대해서 처음에 반대 의견이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이었어요. 찬성 입장이었는데 중간에 기류가 왜 변했냐? 누구 때문에 변했냐? 이완구 때문에 변했어요. 이완구 본인 때문에 변한 거예요. 맞아요. 문재인 때문에 변한 게 아니에요. 이완구 때문에 변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왜 문재인 이완구를 반대했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전후의 순서를 무시한 얘기다. 아니 근데 왜 네. 거기다 호남 총리원 얘기는 왜 잠깐, 해요? 아니 그건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아, 탕평 인사를 하자는 얘기였고. 탕평 인사 하자는데 네. 충청도 사람 저 사람은 예스맨이고 네. 호남에서 총리가 나왔으면 좋아. 물론 저도 이해하는 게 권리당원이 22만이 되는 호남에서 조금 뭐랄까 러브콜하는 차원에서 그 말씀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렇게 한 번 했으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얘기 드릴게요. 네. 하고 다시 돌아가세요. 네. 그리고 나서도 마치 이제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문재인 대표도 이완구는 죽어도 안 된다는 식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벌이는 어떻게 보면 어떤 전쟁터로서 그 이완구 총리 후보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부메랑이 올 것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잠시만 네, 얘기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완구에 대해서 호의적인 입장이었고 찬성 입장이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문재인 대표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자는 것은 여론조사 그 자체를 가지고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발 좀 국민의 뜻을 들어봐라. 이완구 후보자에 대해서 이 정도 문제가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 정도 상황인데 자, 새누리당 또 박근혜 대통령 당신 이렇게 국민들의 뜻을 안 들어보고 의사결정을 밀어붙이려고 강행하려고 하느냐.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국민의 여론을 들어보자는 뜻에서 여론조사를 하자. 취지는 좋았지만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여론이 네. 나빴죠. 자, 그다음에 맨 마지막 순간 하나. 결국은 이게 지금 오늘 오후에 들어가서 자유투표를 하기로 했어요. 물론 그 부정적인 기류는 깔고 있고 전체적인 것은 이거 부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은 공유하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의원들 들어가서 각자 자유투표해라. 그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최종적인 결론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이완구를 지금 문재인 대표가 쳤다라고 해서 비방을 한다면 그건 너무 전후 그럼 이 얘기 하나 잘못된 얘기다. 이 얘기 하나 예.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오늘 2시에 본회의 열기로 했습니다. 예. 2시까지 문재인 당대표 오지 않았습니다. 대한노인회에 참석을 해서 2시 조금 지나서 왔죠. 예, 지나서 왔고 그전에는 대한노인회 방문을 해서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무슨 뭐 벌써 대권 행보를 하냐. 근데 대권행 문안인 것 같고. 근데 우리 김철근 교수님도 얘기하세요. 그래서 두 분 얘기 한꺼번에 묶어서 제가 한번 반박해 드리려고. 아니, 근데 충청도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일단 충청도 표심 때문에 예. 불가피하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표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면, 예. 과연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충청도 그 10사람이 가를 했겠습니까? 부를 했겠습니까? 저는 이완구 총리가 되는 방향으로 해줬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새누리당의 반란표가 훨씬 많았다는 걸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왜 지금 이걸 얘기하냐면, 역대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1년 차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되는 당내 투표를 했을 때 비박이 됐죠. 그 다음에 최근 유승민 원내대표 투표했을 때 또 비박이 됐죠. 이런 걸 본다면은 친박이 강조하고 밀고 간다고 해서 꼭 전체가 따라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원외교 국정조사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박의 갈등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청도 의원 10명이 거의 가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크고 최대로 치면 추정이죠? 예, 추정이죠. 추정이죠. 예, 최대로 치면 제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예. 19표 정도가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자, 19표가 아니죠. 추정을 한번 해볼까요? 아, 그렇죠. 제가 한번 추정을 한번 네. 해볼게요. 자, 지금 얼마 전 28 전당대회에서 이번 동교동계가 화가 정말 많이 나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한 40표 정도 찬성표를 던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 그러면 이제 새누리당이 더 많이 던졌겠죠. 아, 그러니까 서로 왔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그런 추정은 별로 무의미한 얘기고 지금 어쨌든 간에 7표 가까스로 지금 통과했다는 것이 하나 저 팩트고. 예. 두 번째 아까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왜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이 당 대표가 이야기하는 말을 갖다 통역을 통해서 들어야 됩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죠. 당 대표가 왜 명쾌하게 본인이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다 이 방송 통해서 귀를 통해서 들었어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뭐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갖고 왜 다시 왜 2중 3중으로 또 제2의 통역사가 있어. 아, 그거의 원래 기본 취지는 여론조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들어보자는 것이다. 왜 국민들이 그렇게 2중 3중으로 정치인들 얘기를 갖다 통역사를 통해서 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 잘못된 거예요. 그 부분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구구하게 보면은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 명색이 130명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적절치 못한 것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근데 거죠. 또 거꾸로 쳐보면 제대로 된 총리감 하나 못 내놓습니까? 이렇게 야당까지 고민하게 만드는 총리감이 꼭 나와서 끝까지 이렇게 갑론을박 해가면서 저게 이 표가 저 사람을 도대체 무슨 여론조사 하는 게 정당하니 마니 그런 얘기 끝까지 거기다 해야 또 김철근 되겠습니까? 교수님은 또 와서 네. 또 갑자기 또 7명에서 19명까지 아니. 반란표가 있을 것이다. 부채질하고 싶으세요? 아니, 제가 지금 이 순간에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완구 총리가 남은 3년을 계속 하실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지금 이 순간에 다음번 총리감 제대로 된 어차피 임기 한 1년 반쯤이라고 생각한다면 제발 좀 미리미리 좀 준비해 두시죠. 왜 1년 반이에요? 아니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차기 개각에 준비해서 장관분들 참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주세요. 2선, 3선 정도. 예, 한번 하십시오. 한번 대통령 하십시오. 예. 하나만 더 할게요. 대통령 선거 때도 우리가 볼 때 선진국에서는 이 섀도우 캐비넷을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가령 보건복지 영역에서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장관감으로 있다. 그러면 총리감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인물을 어느 날 갑자기 턱 던져놔가지고 까면 깔수록 양파처럼 나오는 이런 사람을 보고 국민들 보고 자 우리가 총리 인준 그 전에 2번, 3번에 걸쳐서 실패했으니까 국민들 이 정도 선에서 이 정도 맛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이만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도대체 제대로 된 도리. 언제 먹고 떨어지라고 그랬어요? 예, 자, 제가 말씀드리면 예. 문재인 대표가 여론조사 주장한 건 잘못됐죠. 잘못됐죠. 잘못됐다는데요? 예, 잘못됐고. 아니 그거는 김 교수님 의견이고요. 그러니까 그걸로 결정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오늘처럼 표결로 해야 되는 게 그게 맞고요. 근데 하나만 자, 전략상으로 봤을 때도 지난 주말에 여론조사로 하는 게 옳냐 틀리냐 이걸로 이제 쟁점이 갔기 때문에 쟁점을 흐렸다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상으로 보면 여러 개의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리얼미터가 2개 나왔고 갤럽이 하나 나왔는데 다수의 국민들이 부적합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더 많았죠. 더 많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통과가 됐다 이거죠. 통과가 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고 있는 민의, 의견들이 즉각 국회에 반영되지는 않는 상황이 된 거죠. 제가 저 보기 부분을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11일하고 13일. 예. 그 이틀 사이에 찬성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전반적인 추세적으로는 야당 쪽이 불리하게 돌아갔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이틀 사이에 그 부분은 청문회가 있었고 아까 그 충청 향후에 강혜정 예, 발언이 그렇습니다. 있었고
그다음에 충청도가 똘똘 뭉치게 되는 시간이 좀 있었던 거기 때문에 반전이 좀 일부 이제 생겼고요. 지금까지 얘기 말고 예. 미래 얘기 좀 해보죠. 아, 그러니까 한 가지 중요한 거를 핵심을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십시오. 예. 좀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요. 지금은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굳이 그렇게 좀 불필요한 절차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국민의 의견을 전부 들어야 한다면은 전수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국민 투표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 뽑을 때도 모든 국민의 의견이 중요하면 전체적으로 투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국민이 뭔가 국회의원에게 우리 대신 민의를 알아서 대신 좀 해주세요 해서 맡긴 부분이라서 굳이 그거를 여론조사라는 또 다른 단계까지 가지고 들어올 필요가 있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지금 본회의 표결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의 어떤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굳이 안 하고 굳이 늦게 온다는 그런 자세나 그런 것들이 국민 보기에 좋지 않았고 이렇게 민심이 좀 돌아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미래 얘기하자면서. 미래 얘기. 그래서 자 이완구 이제 국무총리 곧 됩니다. 임명장 받으면서 아니, 그때 국무총리 된 거죠. 임명장은 제가 잠시 해봤죠. 예, 받지만 네. 자 국정 동력이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까? 저희가 받습니다. 받는다. 왜 제가 아까 우리 김경진 변호사님이 1년 반 그 이후 총리 얘기하실 때 제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니까 맞아요. 지금 보면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그리고 우리 황 교수까지 말씀하신 그런 걸 포함해서 이완구 총리는 알게 모르게 반쪽 총리라는 불명예스러운 네이밍을 달고 살게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런 가운데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 이완구 총리랑 함께 앞쪽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완구 총리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을 실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힘을 실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유시민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그때 기초노령연금 그 개혁하는다고 나머지 뭐 기재부에다 얘기하면 오지도 않아요. 국장도 안 오고 과장들이 왔다가 픽하고 와버리고 그때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끝나고 유 장관한테 한마디 합니다. 유 장관 끝나고 나랑 차랑 한잔하고 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 장관. 이렇게 안 할게요. 유 장관 끝나고 나랑 차랑 한잔하고 가요. 예. 그리고 진짜 30분을 차려했답니다. 예. 근데 유시민 장관의 기억에 따르면은 그 30분 동안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아무 말씀도 없으셨대요. 그냥 차 마시고 그냥 일반 잡담 비슷하게 그저 예. 잘 지내나. 그런데 딱 나오니까 다른 장관들이 눈빛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 그 다음에 회의를 소집하니까 차관들이 오기 시작하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완구 국무총리는 바로 그런 식으로 굉장히 어렵사리 이 국무총리가 알겠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역대 어느 총리보다 강한 힘을 실어줄 것이고 행정 능력은 탁월하잖아요. 근데요, 하나를 더 봐야 되는 게 문제는 지금 황우래라든지 최경환 지금 부총리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굉장히 신임 많은 사람들인데 가령 최경환 부총리가 올린 인사안도 마찬가지로 청와대 가서 한 달씩 묵혀 있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거의 지금 최경환 부총리가 추천한 대로 간대요. 거의 추천하는 대로 된대요. 근데 문제는 그 타이밍이 워낙 거기서 많이 묵혀 있다는 거예요. 옛날 얘기하시는 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바뀐 적 예. 없나요? 한번 그러니까, 보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 그러면 개각이 남아 있습니다. 개각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뜻이 개입되겠죠. 이완구 총리한테도 정권을 어느 정도 실권을 주겠지만 일단 임명 제청하도록 만들겠죠. 만들겠죠. 예, 그래서 향후 개각의 방향을 볼 수 있는 단초를 저희는 이렇게 봤습니다. 박근혜의 두 남자에서 봤습니다. 자, 여기 있는 김기춘 대원군이라고 불렸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개각을 앞두고 김장수 안보실장이 전 국가안보실장 주중대사로 갔습니다. 예. 이분은 꼿꼿장수였습니다. 네. 결국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준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이 스타일은 이런 분을 중용하는 건 변치 않는 게 아닐까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김기춘 저기 나오고 있네요. 저기 꼿꼿장수. 예. 꼿꼿장수. 뭐 군인은 원래 고개 숙이는 거 아니니까요. 사성장군 출신이 고개 숙였어야 되겠습니까? 예. 그럼 군대 가보면은 1등병도 우에서 상관이 김경진 그럼 네 이병 김경진하고 고개 딱 들고 악수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니까 꼿꼿장수고 이런 인사 스타일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자기 사람 쓰는 거? 자기 사람을 쓰다니요. 그러니까 저 꼿꼿장수 돌려받기 했다고요? 예. 글쎄, 저는 그 얘기는 이 얘기만 갖고 딱 하시자면 김장수 이번에 주중대사 결정은 저는 꽤 잘 됐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고요. 어쨌든 보면 딴 거 아니에요. 바로 이완구 좀 이 박근혜 두 남자로 봐서 이완구 총리가 제대로 앞으로 역할할 수 있는 이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이완구 총리 다른 거 없습니다. 그저 독대 한 달에 2번만 해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커피 30분씩 한 달에 2번 국무회의 할 때마다 별도로 총리하고 만나서 30분 끝나고 나서 아니면 끝나던 시작하기 전에 30분씩만 2번만 만나고 3번만 만나면 국무총리가 그렇게 대통령 별도로 얘기 나누는 것 같다
한번 장차관들, 실국장들 바로 다 잡힙니다. 박근혜 대통령 인사 스타일 한 번 더 볼 수 있는 다음 얘기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지다시피 김기춘 비서실장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신복이었고요. 네. 김기춘 실장 입장에서는 주군의 딸이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스타일 그리고 안보 가정교사 이런 식의 인사 스타일도 앞으로 개각해서 이럴 거 아니냐. 저는 그럴 거로 봅니다. 그럴 걸 본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뭐 물론 임명 제청할 때 총리한테 의견을 물어보겠지만 총리가 오늘 임명됐는데 내일 개각 발표하면 총리가 언제 그 서류 보고 그다음에 스크린 해갖고 그 이제 제청을 합니까? 저는 그건 형식 논리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렇게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3년 차에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한다는데 국정 철학이 공유하고 뭔가 힘이 합쳐지는 사람들하고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나는 이런 측면을 보면 김장수 돌려막기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야당에서. 예. 그럼 야당이 집권할 때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야당 집권할 때 다 그렇게 했잖아요. 더 했죠. 더하고 덜하고는 재봐야 아는 거고 그것이 실제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단 적재적소의 인사를 제대로 쓰느냐의 문제겠죠. 예. 그럼 저는 그 총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개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총리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통령 인사라고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총리 얘기를 좀 한마디 더 하면요. 여기서 그 얘기를 잠깐 한 말씀만 더 하면, 한 말씀만 더 하면. 왜 중요하냐니까 아까 지금 우리 김 교수님 이야기는 총리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에서 지금 아까 자막 나온 거 보니까 설 연휴가 지난 다음에 다음 예를 들어 후속 개각이 있을 것이다. 후속 개각 그게 폭넓지 않습니다. 보각 정도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일단 되면 역대 총리 다 마찬가지. 심지어는 고건 총리 때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한테 오는 거는 A4 용지 한 장으로 해서 사인하라고 오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미 알만한 사람들한테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르면은 내일 한다? 내일 한다에 굳이 만약에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이 본다면 내일 한다 쪽으로 가능성을 보는 것이 모레부터가 우리가 설 연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설 연휴 때 보면 지금 김기춘이 아니죠. 저 이완구 148표 이 얘기 갖고 보면 추석 설상에 올려놓겠습니까? 새로 그동안 그 막강하던 김기춘 저 비서실장이 그만두고 후임 비서실장이 누구래? 그다음에 이번 해수부장은 누가 왔대? 그게 말거리가 돼야지. 아니 그러면 이완구 후보가 148표인데 아니 보니까 김철근 교수는 그게 19표가 새누리당 이 이야기 갖고 밥상에 올리지 않겠죠.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 청와대의 인사 쇄신 발표는 내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높다. 그 점 예. 인정을 하는데 총리의 자리라는 자체가 헌법에 명시된 대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각 부를 통할한다는 거예요. 총리가 권한을 가지려면 대통령의 권한을 나눠주지 않으면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예. 실제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서실장 후보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권영세 전 주중대사가 됐죠. 네. 예. 이 연장선에 보면 기존의 대통령 인사 스타일 연장선에서 보면 권영세 대통령 비서실장 카드가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럴 가능성이 높고 권영세 그 주중대사 같은 경우는 뭐 국회의원 출신의 정치인에다가 예. 그다음에 그 대선 때 같은 경우는 종합상황실장을 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게 많은 사람인데요. 예. 실제 지금 상황에서 권영세 주중대사를 임명할 거냐? 대통령 비서실장에. 예. 예. 고심을 하겠죠. 예. 또 뭐 황교안 법무부 장관 얘기도 있고 일부. 예.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국민통합형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그 친박 친이대 형식으로 결국은 청와대가 정부를 꾸려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당이 지금 비박 그 지도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는 친박 친이대로 힘을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할 겁니다. 김장수 주중대사가 되고 권영세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면 친박 친위됩니까? 그렇습니까? 그걸 꼭 그렇게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회전문 인사다 뭐 어떻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 김장수 대사 같은 경우도 군사 안보 전문가로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자질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게다가 대통령과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다면은 그 인사가 꼭 그렇게 회전문 인사여서 비난을 받을 것인가 모르겠고요. 글쎄 뭐 여당에서도 그렇고 야당
야당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임명이 되면 뭐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집권 3년 차 할 일이 굉장히 많고 경제 문제도 해결해야 될 현안이 많은데 뭐 어떤 인사다라고 비평하기보다는 과연 자질이 되느냐, 앞으로 어떤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런 부분을 좀 그 논의 그 선상에 올려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그 주중대사가 지금 23년째 뭐 처음 군 예, 출신이다, 군 출신. 군 대장 출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국가안보실장까지 한 양반을 갖다가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면 정치 많이 좀 깊어지고 있어요. 경제 부분은 말할 것도 없죠. 뜨끈뜨끈하죠. 가장 지금 보면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이 안보 분야입니다. 국방 분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앞서도 보면 김장수 전 실장, 안보실장이 이번에 주중대사가 한 부분이 잘 됐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남북한 간의 어떤 안보 여러 가지 난제들이 얽혀 있지 않습니까? 또 보면 러시아하고 중국을 견제해서 미국이 사드 배치 문제도 보면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여기 화면에 보면 네. 박근혜 당시 대통령 되기 직전이신데요. 한나라당 시절에 김장수 그때 비례대표위원이었죠. 굉장히 뭔가 많이 의지하는 물어보는 예. 이거 왜 안보에서는 김장수 실장하고 그 당시 이제 중간 낭만 때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그 대장 출신이죠. 이 두 분한테 많이 의존을 했죠. 왜냐니까 아무래도 그 분야에서는 안보 분야에서는 김장수 실장이나 또 그 당시 김병관 이 두 분은 꽤 탁월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쨌든 간에 지금 김장수 실장의 주중대사 가는 부분은 보면 우리가 조금 넓게 봤을 때는 중국과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요. 일본하고 교역량을 두 개 합친 것보다 중국과의 교역량이 더 큽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더 커요. 그런데 지금 유독 보면 안보 분야에서 대화가 아직 좀 미진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카드를 뽑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수부 유기준, 국토부 허남식 이렇게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개각 관련해서 이런 후보들 민심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허남식 시장 같은 경우 지금 부산시장 하셨죠. 예. 아마 이 해수부 직접적인 관련되는 도시가 부산이다 보니까 부산 쪽 민심은 확실히 좋아질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이제 그 두 분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고요. 이게 박근혜 정부의 이 인사 패턴 특징 중에 하나가 첫째는 검사 출신이 너무 많고 검사 출신이 너무 많다. 예, 본인도 그다음에- 검사 출신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검사 출신이 별 도움이 안 돼요, 국정에. 예. 예. 정말이에요? 예, 정말입니다. 별 도움이 안 돼요. 이게 법으로 사람들 때려잡는 연습만 해가지고 뭔가 크리에이티브하게 창조하는 마인드가 별로 없어요. 이게 직업이라는 게 평생을 그 일을 해오면 그런 패턴으로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예. 군인들 같은 경우 왜 지금 국가안보실장이라든지 외교안보를 그러니까 안보라면 몰라도 외교 컨트롤 타워를 해서는 안 되냐면 군인들이 외교 컨트롤 타워를 하는 순간 북한을 때려잡는데 모든 어떤 이 사고의 기반이 가 있는 것이겠지 이게 화합을 하고 어떤 관계를 만들고 이게 첫 번째 어떤 정책 목표가 아니에요. 정책 방향의 예. 패턴이 아니고. 근데 박근혜 정부 인사 패턴이 검사 출신이 너무 많고 두 번째는 너무 군 출신이 많아요, 보면. 군 출신이 많다? 예. 근데 지금 주중대사까지 군 출신이 가 있고 국가안보실장 지금 군 출신이 장악하고 있고 결국은 이 주변과의 관련한 어떤 한반도 주변의 정세 조정, 통일, 이게 남북한 간의 관계 조정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군인의 어떤 시각과 의사결정의 방식 패턴으로 지금 좌우되게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별반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어찌됐건 예. 박근혜 대통령 인사 중에 꼭 비판하고 싶은 한 말씀을 드리면 역대 정권 중에 가장 지역 편중이 심합니다. 지역 편중이 심하다. 그러니까 한 예로 들면 6대 권력기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감사원장, 국정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장까지 해서 전부 영남입니다. 원래 어느 대통령이나 어느 정권이나 본인이 그동안 손발을 맞춰온 사람을 핵심 요직에 앉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 점은 인정하지만 이렇게까지 특정 지역에 완전히 그 6개를 다 차지하고 하는 적은 없어요. 전부 지역 안배를 일부 하죠. 글쎄, 지역 안배 하시니까 이제 DJ 정권을 우리가 연상해야 되는데 DJ 정권의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야 됩니다. 예. DJ 정권 전반기는 DJP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자민련에서 반을 차지했어요. 나름대로 균형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2001년쯤 되면은 아마 6대 기관장 다시 한번 잘 찾아보세요. 어떤 얘기 나오는지 똑같습니다. 그거는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대 어느 정권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아칸소 뭐 캘리포니아 무슨 뭐 시카고 이와 같이 보면 대통령이 잘 국정을 운영하는데 핵심적 포스트는 자기하고 말이 통하고 정치 철학이 통하는 사람은 뭐 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 영남 출신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영남이 인구가 좀 많으니까 그렇다 하는 측면도 있고 또 보면 아무래도 이런 게 있죠. 우리 맨날 우스갯얘기를 하는 거. 우리 저 두 분 같은 건 마카수구리 하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마카수구리 아세요?
예. 모두가 엎어져 이 뜻인데 막가수구리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예전에 국회에서 저 모모하는 그 모 부총재를 모시고 있을 때 보면 그분이 그 당시 모 언론사 보수 언론한테 그런 질책을 당했어요. 왜 DJ 정권에서는 이렇게 하냐 할 때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모시고 할 때도 아무래도 보면은 대화가 통하는 사람 그 일일이 갖다 통역해가면서 해석하면서 잘 안 되더라.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앞으로 그 전향적으로 교정이 돼야 되겠지만은 아니, 한번 고쳐져야 찾아보세요. 돼요. 제가 보기에는 역대 가장 심한.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확인을 해서 보고요. 저희가 여기 준비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낙장할 때 울었던 사람입니다. 김장수 안보실장. 대통령이 바뀌면서도 등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본 것은 이렇게 개인적인 감성적인 부분이 있지만 대통령에 절대 충성하는 사람만 개각의 장관으로 총리로 써야 되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불만이 굉장히 많으셨던데. 아니, 불만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충성만 한다 그래서 쓴다 그러면 그건 웃기는 인사죠. 근데 이제 뭐 공식적으로는 충성보다도 능력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충성심이 있기 때문에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마지막으로 그걸 물어보겠습니다. 네. 혹시 권영세 대통령 비서실장, 허남식, 유기준 이런 개각으로 민심을 돌릴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깜짝 카드가 등장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만약에 보면 깜짝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 예를 들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뭐 김철근, 예. 뭐 해수부 장관의 뭐 김경진, 그러면 깜짝 쇼는 하루 이틀은 먹힐지 몰라도 국정이 흥그러진다. 꼬이게 되죠. 그런 어떤 깜짝 쇼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공직자의 충성은 국민한테 하는 겁니다. 대통령 개인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그걸 물어보겠습니다. 이완구 총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 앞에 큰 자리라도 한번 해야 됩니까? 그럼요. 죄송합니다. 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언론관이었죠. 그것 때문에 지금 총리 낙마하느냐, 많이 자진 사퇴해라 안 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요. 국민 앞에 다시 한번 좀 사과를 하고 향후 이제 총리로 일을 하면서 언론을 뭔가 좌지우지한다든지 이런 조금이라도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제 그것 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 지금 굉장히 뭐 증세냐 복지냐 말이 많고 여러 가지 국민들이 많이 힘든데 이 부분을 이제 당청 간의 소통을 좀 원활히 하면서 빨리빨리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뭐 총력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8대 148 그리고 무효 5표, 최소 7표의 새누리당 이탈표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국민들의 민심이었습니다. 이 속에 숨어있는 뜻 다음에 또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총리 드디어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낯뜨거운 여야 갈등 국회 안에서 노출됐습니다. 폭언, 싸움, 심지어는 최루탄까지 터졌던 대한민국 국회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오늘 이분께 들어보겠습니다. 한화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잘한 겁니까? 안 싸우고 저렇게 같이 포기를 해서 한 게? 아, 예, 그것이 정상이죠. 예, 그것이 정상이다. 정상이죠. 예. 당초에 이렇게 될 걸로 보셨습니까? 아니면은 충청 민심에 밀려가지고 하는 수 없이 강한 충돌 없이 넘어간 겁니까? 이번에는 이 야당이 이완구 의원의 이제 총리죠. 예. 이완구 총리의 실수를 그대로 인준을 반대하는데 활용을 못했어요. 못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완구 총리 낙마시킬 수 있었는데 본인들 실수를 못했다. 그건 이제 결정적인 결함이었죠. 예. 예, 그런데 청문회 과정에서 결국 국민을 말이죠. 국회에서 여야 싸움하는 식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야. 국민은 주인 아닙니까? 예. 그래 예우를 갖춰 대해야죠 예. 국회의원들이. 예, 그런 데서 이제 이 충청도 쪽의 지역 감정이 태동이 된 것이고, 예. 그것이 결국 번져가지고 이 야당의 입장에서는 자업자득이 된 겁니다. 자당이 자세했다. 예, 더더구나 그 증인을 야당이 신청해가지고, 응? 예, 야당 증인에 대해서 제대로 대접 못해가지고 결국 반발을 사서 일을 그르친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는 청문회에 임하는 공직자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가르쳐준 그래서 모두 다 한 수 배우는 그런 걸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리님 혹시 지금 현역에 계셨으면 오늘 투표 찬성하셨을 것 같습니까? 제가 다른 이 방송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명답변은 제가 권한이 없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기권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야당 입장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럼 여당 도와준 거예요. 기권하는 건 반대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결국 그렇게 내가 표현한 것은 야당이 들어가서 투표하는 걸 전제로 했는데 그것이 야당의 취할 길이다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야당 결정은 잘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도 여야 충돌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 감정, 망국적 지역 감정이 다시 부각이 되고 또 굉장히 심한 극언들도 서슴지 않았고 과거에 비해서는 좀 좋아진 겁니까? 글쎄요, 그런 지역 감정이 나타나고 하는 것은 충돌하고 싸우고 이런 것. 충돌하는 것은 과거에 없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산김 시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 같은 말입니다. 그런 그 양상으로 번져가는 걸 기미가 보였는데 그건 대단히 불행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 감정이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않거든요. 무조건 우리 편을 옹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면은 이제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여론이 나쁜데 왜 우리 지역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냐? 응? 왜 우리 지역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냐?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청문회 야당에서 그렇게 이제 좀 불쾌하게 대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전라도 사람을 찍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또 그리고 문재인 그 대표 경선 과정에서 누가 전라도 사람이 자기 보고 전라도 옹호해 주라고 했습니까? 근데 총리가 이제 지명이 돼 있는데 왜 호남 사람 안 했냐는 식으로 시비를 하고 왔으니 처음부터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렇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 충청도하고 이 대립의식 나와가지고 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구들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손해를 안 끼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 건드려가지고 손해를 끼치고 이런 정치가 말입니다. 올바른 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보다 노골적인 충돌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과거에 폭력적인 사태들이 많았거든요. 과거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FTA, 한미 FTA 비준안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당시 전기톱이 등장하고 해머도 등장하고 회의장 문고리도 자르고 그때 계셨습니까? 저기에 아닙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죠. 저기 문을 부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런 일이 그렇게 많았죠? 대립은 있고 그랬지만은 모르겠어요. 이 의자를 던지고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저렇게 문을 이 톱으로 자르고 들어가고 그런 일은 아마 저 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 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내 주장만 하거든요. 그리고 내 주장은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자는 전부 최악이에요. 근데 악은 타도의 대상이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요. 그래서 저런 행동이 나온 겁니다. 저거를 어떤 정말 자신의 우국 충정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개인의 일탈로 봐야 됩니까? 본인은 우국 충정인데 국민이 볼 때는 일탈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실형도 받고 실형은 아니지만은 이 벌을 받고 그런 게 있잖아요. 재판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는 거지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슷한 또 하나의 사건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회에 나타난 아마 저게 최루탄 던질 때 같은데요. 저기에 뒤에서 최루탄을 김선동. 저건 상식 밖의 일이죠. 점잖은 표현이 상식 밖의 일입니다. 한말로 말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거예요. 혹시 저렇게 하면 당내 강경파 의원들한테는 열사로 이렇게 대접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저희가 정치할 때요. 강경파에 대한 소수지만은 이긴 때가 많죠. 그러나 저런 돌출 행동에 대해서는 말은 못하지만은 그게 아니다. 저게 나쁘다. 이런 생각 다 합니다. 혹시 총장님 과거 현역 의원 시절에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좀 폭력을 좀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확 치밀어 오르신 적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어요, 제 경험에. 그리고 제가 폭력을 쓸 사람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그런 거 없는데, 다만요, 우리가 여당이 됐을 때 제가 원내총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한나라당이 그때 처음으로 야당이 돼가지고, 야당 연습도 안 했는데, 예, 그렇게 철저하니 말입니다. 여당에 대해서, 아주 이 적극적인 반대 투쟁을 했어요. 몸으로도 예, 몸싸움도 하고. 예. 그래서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는 시켰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지금 법이 바꿔져서 사회는 의장석에서만 보게 돼 있었는데 그때는 문 잠그도 예, 하셨죠. 그런 거 예. 없었어요. 그래서 의장석을 놔두고 의원석에 와서 사회를 보고 통과시키고 그랬는데 예, 그 이후부터 이제 그런 것이 없어지고 그때 비하면 많이 국회가 말입니다. 신사도가 발휘된 경우가 많죠. 예. 예. 혹시 개인적으로 강기갑 의원, 전 의원이죠. 좀 친분이 예. 있으십니까? 친분이 있습니다. 예, 강기갑 예. 의원 하면 공중부양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저 장면 공중부양.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요. 지고의 명령이 나보고 이걸 막으라는 거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예. 나 아니면 막을 자 없다 이거요. 그러니까 소수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투쟁한다는 걸 또 보여준 면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말입니다. 아무리 정의를 위해 싸운다는 사람도 머릿속에선 자기 계산합니다. 예. 자기 계산하는데 자기가 손해볼 일은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강기갑 의원은 얻었습니까? 잃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농민들로부터는 박수갈채를 받았죠. 예. 예, 그러나 이 국민 전체로부터는 좋은 평을 못 받았죠. 예. 당 내에서 정치하시면 당 안에서 본인의 개인 행동이 우리 당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동료 의원들끼리 그러지 마라. 예. 알리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예, 친하면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보통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아하. 지도부에서 조용히 불러가지고 얘기한 때도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는 결국 김대중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고 예. 김대중 대통령의 비위를 거슬리면은 공천을 못 받으니까 뭐 YS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JP 총리도 마찬가지였죠. 예, 그러니까 그때 그 총재께서 말하면은 전부 수긍하고 조용해졌어요. 예. 예. 예, 하다못해 무슨 범법 행위를 하고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거기 가서 당직을 내놓으라고 사표를 받아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끝까지 감정이 나빠버렸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결국 그때 사표를 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아니면 그 사표를 못 받죠. 알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128대 148 결과를 놓고 예, 제가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지금 새누리당 배신자 색출 작업 들어갔겠죠? 어떻습니까? 그거 소용없습니다.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아니 그런데 어차피 이탈표가 있으면 배신자를 배신이라는 말 표현은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요. 예. 제가 여당 원내 총무할 때 서상목 의원 구속 동의안을 상정했어요. 예. 하도 오래돼서 제가 주장해서 상정했는데 그때는 우리 여당이 한나라당 야당보다요 수가 적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상정한 것은 이거 완계를 지어버리려고. 예. 예, 그랬는데 이 서상목 의원이 저희 당의 그 경기고등학교 출신들을 전부 전화로 포섭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구속하는데 반대표를 던졌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 재적 수보다도 더 작은 사람이 찬성을 한 겁니다. 완전히 예. 원내 총무 입장에서는 체면을 구겼네요. 예, 그렇죠. 예. 그래도 제가 누구누구 경기 출신인지 알지만은 암계 의원 왜 그랬어 하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러고 제가 딱 사표를 냈어요. 수가 작으니까 대결하면 지는 거예요. 예. 당연한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내가 대통령 사람이니까, 예. 대통령 사람이니까 대통령 사람이라고 자기가 실패해놓고 말이에요. 그대로 원내 총무를 해? 이런 말 들을까봐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사표를 냈어요. 예. 그 말씀은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 새누리당은 다르지 않습니까? 또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다르죠. 근데요. 최소 7배 이상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예. 저는요. 의원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추측하지 않습니까? 요즘 이번에는 어느 의원이 배신했을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너 왜 배신했어 이런 말 못합니다. 다만 추측을- 요 다음에 예. 공천 때 예. 당에서 공천하면 불이익을 갈 수가 있죠. 공천을 그러나 왜 하면 했냐 그 말 못합니다. 공천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천을 안 주는 거죠. 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예. 생각하니까요. 오늘 아까 오다가 방송 들었는데 야당도 야당 수보다 더 많은 반대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따지고 보면요. 야당에서 자신 있으니까 그냥 자유투표 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예. 야당 반대하는데. 예. 그다음에 충청도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했냐가 문제인데 저는 충청도 국회의원들이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찬성표 던졌다고 해서요. 저는 절대로 이 배신이란 말 안 씁니다. 예. 아, 배신이 쓸 수가 아니다. 없어요. 왜 그러냐면 소신입니다, 같은 소신. 고향인데. 예. 안 그렇습니까? 같은 예. 고향인데. 내 동네 사람인데. 예. 내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반대하고 된 게 그건 못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설사 충청도 국회의원이 전부 찬성했다 하더라도 반대표가 더 그렇게 많은 것은 여당에서 왔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다고 색출할 그런 일 할 필요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당도 승자예요. 저분들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나와 있는 충청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 저 6분들은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됐는데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네. 아니다. 아, 충청도 총리가 탄생했는데 우리가 원내 들어가서 투표해 준 것만 또 말이에요. 탄생에 보탬이 줬는데 왜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예. 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예. 누가 당론에 가까운 얘기에 다르게 예. 새누리 입장에서 보면 반대표를 던졌는지 알 수 있죠.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당 당내에서- 안에 있는 의원들끼리는 다 알죠. 당 안에서는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다. 예, 그런데 저는 이 새누리당도 나는 승자라고 봐요. 예. 왜 그러냐면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뭐 간신히 통과시켰다지만 승자입니다. 예. 예, 앞으로 일을 위해서요. 새누리당이 지금 과거에 비박이 당대표고 비박이 또 원내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이거 안심하고 뭔 일을 맡길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비박 대표하고 비박 원내대표가 앞장서가지고 이 일을 해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 양반들은 원래 친박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말이요. 자, 이제부터는 내가 믿고 예. 당에다가 이 국사를 논할 수 있구나. 이걸 이제 확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도 승자고 박근혜 대통령도 승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야당도 말입니다. 예. 반대했는데 야당 수보다 더 많은 반대표가 왔으니까 그 승자가 되는 것이고 또 충청도 국회의원들도 안 들어가고 그랬으면은 왜 안 들어갔냐고 비난받을 텐데 그렇습니다. 예, 들어가서 투표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도 당당하니 총리 탄생하는데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어쨌거나 들어요.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반대 또는 찬성 당론과 다르게 던졌다고 해서 예. 배신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고 그러나 누가 이쪽에 던졌는지는 알 수 있다. 의원들끼리는. 파면 알 수 있겠죠. 그러나 파면, 그걸 예. 팔라고 애쓸 필요도 없고 이것이 원래의 국회의원의 본연의 자세입니다. 예. 예.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외부 간섭 없이 자유롭게 투표한 겁니다. 이건 당을 초월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당론이라는 게 있는데 물론 우리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 이 당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 국회가 이번에 이완구 총리 인준 과정을 거치면서 대여 관계나 대야 관계에 있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교훈. 예, 뭡니까? 예, 교훈을 얻어가지고 과거식으로 무슨 야당이 주장하면은 무조건 반대한다 하고 말이죠. 또 여당이 주장하면은 야당은 무조건 반대해야 야당 체면이 서고 이런 생각 버려야 돼요. 이제는 어디다 관역을 맞춰야 되느냐. 국민 이익에 보탬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 그걸 생각해서 여당이 제안한 무슨 법안이라 하더라도 국민에게 보탬이 된다 하면 야당이 자 그럼 우리 그럼 같이 하자. 같이 해서 국민에게 이 보탬이 되게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야당이 이 좋은 법안을 내놔서 국민에게 보탬이 된다면 여당이 솔선해서 우리 같이 통과시키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을 위한 경쟁을 해야 정치가 아름답게 보이지. 지금처럼 야당한테 공을 주면 안 돼. 그러면 무조건 여당이 이제 다수 가지고 반대해버리고 여당한테 주면은 말이에요. 여담에 우리가 정권 잡는데 지장이 있어. 그래, 우리가 공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반대하고 깎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국민의 일 없던 손해가 나도 이건 따지기 전에. 예. 예. 그래 이번 총리 인준 과정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정치가 좀 한 단계 성숙되는 이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총재님께서 성숙을 말씀하시니까 이번 청문회 이슈가 쭉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말 성숙되지 않은 면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막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말하자면 내가 갑질로가 하면은 그걸 비난하고 국회에서 발언하는데 국회의원 자세가 언제든지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고쳐야 돼요. 근데 막말이 보면 정청래 의원 이번에 논란이 많았는데 정청래 예. 의원 막말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그런 질문 받았는데 이건 시대착오적이고 예. 이 당에서도 그런 국회의원은 지혜할 수 없습니다.
예. 누가 제어하느냐? 선거 때 유권자가 결정 내려야 돼요. 아, 유권자 결정해야 예, 된다. 그래야 됩니다. 예. 그러나면 방법이 없어요. 아니, 근데 의원님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보통 상식에서는.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요. 가서 좀 그러지 마라, 이렇게. 아이, 그거 안 통해요. 국회의원은요,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 그리고 나는 이 야당이요, 좀 이 대여 투쟁에 있어서 과거하고 다른 예. 그런 차원의 좀 성숙된 모습이랄까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 문재인 대표가 야당 대표가 돼가지고 제 일성이 전면전. 예. 예, 박근혜 대통령과 전면전을 선포했잖아요. 예. 이건 아주 패착이에요. 왜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3년 후면 이제 떠날 사람이에요. 예. 앞으로 자기 상대할 사람은 여다음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예.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경쟁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을 위해서 누가 더 많은 보탬을 주느냐, 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지금 3년 후에 나갈 사람하고 비나게 싸워? 그러면 나가버리면 자기는 뭐 할 거예요? 상대 없는데. 예. 그래서 이런 것이 그 야당 지도자로서 좀 이 미래지향적인 그런 그 발상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감히 이 좀 건방지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오늘 중요한 질문을 제가 하나 까먹었습니다. 예.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예, 이완구 예 총리 예, 지금 저런 상황이면 예. 굉장히 그 면구스럽고 예. 부끄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이 매몰될 필요 없습니다. 이완구 총리는요, 예. 지금부터 총리로서의 말입니다. 자기 권한을 행사하려고 지나치게 나서면 안 됩니다. 예. 원래 행사하면 안 된다. 자기가 총리로서 역할을 어떻게 충실히 하느냐, 예. 요걸 연구해야 되고 항상 대통령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아니 근데 그 우리 그걸 걱정해야지. 국민들이 보기에는 바로 어저께까지 예.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던 분이 바로 다음 날 당당히 서가지고 아 국민 여러분 저 총리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총리로서의 말입니다. 자기 예. 소임을 다했을 때 국민들은 과거에 네가 이랬지 이 얘기 안 합니다. 좋은 총리를 하고 있으면 그때 그랬는데 정말 총리 잘 뽑았구나 하고 박수를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는 총리로서의 자기 직책을 성실히 수행해서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생각했던 처음에 그 청문회 때 나왔던 이완구 총리가 아니구나. 저런 사람을 총리 안 시켰더란 말이야. 우리가 얼마나 손해받겠느냐. 이 말을 들어버리면 성공해요. 국민들이 당장 의심스러워하는 게 있습니다. 예. 이완구 총리 후보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예.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총리는 안 한다. 직언을 예. 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이렇게 만신창이가 돼서 예. 국민적 비난을 받고 예. 오늘 저녁에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 받고 예. 거기다가 대통령께 이분 장관으로 안 됩니다. 이분 예. 해주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예. 이완구 총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총리 되는 과정은 복잡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일단 거기에 올라섰어요. 올라섰으니까 지금부터 자기 총리로서의 소신대로 해야죠. 그러나 부끄러워도 그럼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예. 예. 어제 일로 치부해 버리고 오늘의 나는 어제하고 달타. 이제 총리 책임을 맡았으니까 더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걸 보여주면 되는 것이고 아무리 말입니다. 자기가 이 총리로서 책임 총리니 예. 또는 자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요. 대통령하고 얘기할 때 대통령하고 싸워서 이길 생각한 총리는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총리를 지명해서 인준받았으면 대통령도요. 자기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들어보고 합당하면 그 말을 들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총장님의 조언 당당하게 열심히 해라. 그게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완구 총리 잠시 후에 임명장 받습니다. 국민들에게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게 보답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